안녕하세요. 기업 랩소디의 안재강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논에 나와 있는데요. 국내 한 농기계 기업이 자율주행 트랙터와 콤바인 이항기를 선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직접 보려고 왔는데요. 이 자율주행 트랙터는 레벨 3 기술이 들어간 것이라고 해요. 3단계 기술인데요. 자율주행 단계를 우리가 이제 자동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나누는데, 이 레벨 0 같은 경우야 뭐 이제 자율주행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도로에서 보는 수준은 레벨 2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2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차선 간 간격을 유지해 준다든지 차선 안에서 이렇게 운행을 돕는다든지 주행 보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계속 핸들을 잡으라고 신호가 오잖아요. 그게 자율주행 2단계고요. 자율주행 3단계로 가면은 핸들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3단계부터가 진정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오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것도 개입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 있다. 1단계는 직진으로 가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2단계는 턴을 하는, 회전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속도를 제어하는 기술이 있고, 3단계에서는 트랙터에 달려있는 작업기가 있습니다. 이 작업기를 조정하는 것이 자율주행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단계와 4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이 타느냐 안 타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작업을 하다가 돌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슴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4단계로 가면은 라이더, 레이더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돌발 상황까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행자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변수가 굉장히 많지만요, 트랙터나 이런 농기계들은 변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잖아요, 농기계 작업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자율주행 자동차보다도 더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기계 기업들이 왜 AI를 적용해서 자율주행 기능들을 탑재하려고 하는지 제가 직접 한번 타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1등 농기계 회사 존 디어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최고의 가전쇼라고 하죠. CES 2023 올해 초에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이 CES가 첨단 기술의 향연장이잖아요. 자기들의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곳인데, 농기계 회사하면 왠지 고루한 이미지도 있고 농기계 회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기조연설을 한 것뿐만 아니라 혁신상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존 디어가 선보인 자율주행 기능이 무엇이었냐면, 일단 씨를 뿌리고 그 씨에 맞게 비료를 뿌려주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기술이었는데요. 이것이 자율주행 4단계,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기술을 선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트랙터나 이런 콤바인이나 이런 데 타지 않고도 마치 세탁기에서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세탁물이 다 빨래가 되는 것처럼 알아서 농사를 지어주는 기술을 선보인 건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는 논이나 밭이 굉장히 크잖아요.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고 많은 기계가 필요한데, 사람이 잘 때라든지 쉴 때도 농기계가 계속 알아서 일을 해준다면,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류의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고요. 그러면 존 디어 같은 회사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특화된 회사니까 한국하고 다르니까 한국은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한국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젊은 분들이 농사일을 잘 안 하시고 농부들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마저도 요즘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없는데 농사는 누군가 지어야 하고, 그럼 결국에는 AI가 적용된 자율주행 기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실 분들이 없으니까 땅을 놀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땅을 빌려주고 그 땅을 농사를 지어달라고 하는 건데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업화가 되고 있고요. 이 기업화가 되면 될수록 농기의 성능도 좋아져야 되고 또 사람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이 되면 그런 것들도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사 지실 분이 진짜로 없어요, 그렇게? 누가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막 요즘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없어요? 오면 뭐야, 이렇게 일시적이지. 2-5달이면 가지. 그리고 또 가르치면 또 금방 잘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고령자분이 운전할 때도 많이 사고율도 많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농기계는 사실 더 위험하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피로도도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도 확보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고개도 숙여서 피로도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 예치부만 올렸다 내렸다 해주면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피로도도 덜하고 그 다음에 작업성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좀 작업 속도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농기계 회사들이 AI가 적용된 자율주행 농기계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금리의 역습입니다. 작년부터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농기계가 굉장히 안 팔리고 있어요. 이게 농기계가 자동차랑 비슷하거든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하는데요. 이거를 일시불로 주고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대출을 받으실 텐데 지금 시중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농기계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농기계를 구매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그냥 그대로 팔아서는 수요가 그렇게 촉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2007년도에 아이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 아이폰 전에는 피처폰이었잖아요. 근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엄청난 수요가 발생을 했잖아요.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때마다 수요는 급증합니다. 존디어 같은 회사들이 선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농기계를 확산하고 개발하고 판매를 하니까 이 수요가 촉진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자율주행 농기계에 갖고 계시니까 선도적으로 대동이나 뭐 LS나 TYM 같은 회사들이 제품을 내놓고 이 시장을 선점하고 싶어 합니다. 자, 국내 기업들이 자율주행 농기계를 내놓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수입산의 역습 때문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요즘 해외 기업들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현대차, 기아, 당연히 한국 회사니까 사줬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해외 브랜드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농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국내 농기계라고 사용해주지 않습니다.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많은 수입산 농기계들 중에 인기를 얻고 있는 회사가 구보다, 얀마 이런 회사들은, 얀마는 사실 뭐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예. 일본 회사인데요. 일본 회사들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거 내구성이 좋고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조작법도 좋고 그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일본산 농기계를 찾고 계시고요. 이탈리아나 독일 해외 브랜드들 농기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입산 농기계 수입액이 41%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해외 농기계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럼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도 많이 하겠지만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 농기계를 내놓음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 선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인데요. 요즘 농기계 회사들이 농기계를 팔아서는 마진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했고요.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길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은 이분들이 고쳐서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타시는 거죠. 그러면 농기계를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농기계를 너무 잘 만들었다가는 농기계가 잘 안 팔리고 또 못 만들면 또 안 되겠죠, 당연히. 이 농기계에 뭔가 혁신적인 걸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기계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화두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존디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화두를 가장 잘 풀어내고 있는 회사고요. 10여 개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인수해서 그걸 자율주행 기술들을 실제로 제품화 시켰고 다양한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내서 사람들한테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달달이 돈을 받고 기계를 리스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농기계 회사들도 그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대동 같은 회사들은 70년 이상 이렇게 기계만 만들었던 회사니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회사인데도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가상해 보입니다. 이미 3단계가 적용된 자율주행 농기계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부들도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자율주행 기술 이런 거 배워야 되니까 조금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젊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활용하겠다 이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거의 무료로 지금 대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율주행 기술을 한번 써보게 한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농사일을 지을 때 이거를 안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가격인데 가격이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그래요. 같은 동일한 자율주행이 들어가지 않은 것과 들어간 것이. 근데 제가 아까 대동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자율주행 기능을 그냥 기존에 있는
트랙터나 농기계에 붙이는 게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들어간 게 1,500만 원 더 비싸니까 시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타재로 그렇게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농기계를 산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일이 굉장히 고된데 이렇게 편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다면 수요도 되게 많아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세탁기나 뭐 식기세척기 같이 이건 단순한 거였지만 앞으로 이제 인류의 삶을 바꿀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농기계 같아요. 그래서 농기계가 만약에 자율주행이 정말로 상용화가 가능하고 정말 사람이 타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사람이 중간에서 여기서 한쪽에선 컴바인을 조종해 놓고 또 한쪽에서는 트랙터를 조종해 놓고 여러 대가 복합적으로 운행을 하고 그것을 한 명이 컨트롤하는 수준으로 이제 발전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럼에도 사람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10명 필요하던 게 1명 필요하고 100명 필요하던 게 1명 필요하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효율성도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봤는데 앞으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자율주행 트랙터나 농기계들이 활용이 될지 한번 예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지금까지 기업 랩소디의 안재광이었습니다.